네, 2024년 5월 27일 이정훈입니다. 매일같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은 처음에는 자기의 선호, 호불호에 의해서 바라보게 되죠.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한다 그러면 한국이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토대로 게임을 보게 됩니다. 게임을 지켜보게 되죠. 근데 한국이 너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쿨하게 양쪽에 누가 축구를 잘하나, 일본 선수지만 저 친구 대단하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야, 박근혜 탄핵당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탄핵당하겠어? 이렇게 보다가 점점 악수를 두고 무너져 갈 때, 그냥 쿨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 대한민국이 전쟁도 치렀고, 현직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에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도 겪었고, 현직 대통령이 이승만처럼 하야하는 사건도 겪었는데, 까짓 거 대통령 탄핵된다고 나라 망하겠어? 그러면서 한번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박근혜를 애달바하거나 지지하는 감정이었는데, 그걸 툭 버리고, 위기에 대처하는 박근혜 능력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박근혜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위기에 빠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김호중이라는 가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탈출구가 잘 안 보여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돌파할 것인가.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정점에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서열 1위인 대통령이고, 김호중 씨는 임영웅 씨가 있긴 하지만 트롯 가수계의 거의 1인자입니다. 1인자가 위기를 맞아서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한 중간 정도 또는 중상위층에서 위기를 맞으면은 극복해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제일 위에서는 무너지면은 최악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처럼, 박정희 시해처럼, 또 노무현 자살처럼. 궁금합니다. 십자포화 맞고 있는 김호중과 윤석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거는 두 사람의 배심과 능력을 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사형을 구형받고 살아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이죠. 이승만은 조선시대 때 대역죄인으로 몰려서 조선에서 아마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이렇게 감형되고 했다가 나중에 미국에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박정희는 소령 때 조선노동당 영남 유격 총사령인가? 라는 게 밝혀져서 군내에 침투한 북한 조직원인 게 밝혀져서 사형을 구형받았었죠. 그걸 면받았다가 전쟁 나면서 다시 현역이 되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김대중 씨도 사형을 구형받았었죠. 사형이 집행됐으면은 대통령이 못 됐을 텐데 사형을 구형받았었습니다. 근데 살아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수 중에서는요, 대한민국 최고로 뽑는 사람이 나훈아 씨입니다. 나훈아 씨 기록을 보게 되면 8번 폭행했다는 기사가 뜰 겁니다. 나훈아 씨는 한 주먹 합니다. 그런 폭행을 한 적이 있는데도 어쨌든 또 결혼도 한 3번 했죠. 많은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대한민국 어떠한 보수 정치인을 능가하는 가황이 됐습니다. 김호중과 윤석열 두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또는 나훈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궁금합니다. 반대로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끊은 노무현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안희정이라는 정치인도 위기에 맞으니까 현재까지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궁금합니다. 이제는 조금 발을 빼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두 사람의 능력이 딸린다면은 그 두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허무한 거니까 객관적으로 봐야죠. 근데 그들이 그걸 돌파해낸다면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나와 같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리아카를 몰고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본인이 막 열심히 하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해서 막 힘을 내고 하면은 사람들이 같이 밀어주는데 본인이 힘을 못 내고 저거 언덕 못 올라가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리아카인 줄 알고 밀어주겠습니까? 저는 김어준과 윤석열을 쿨하게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위기냐? 이제 최혜병 특검법인데 재결을 국회에서 하는데 자꾸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5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최혜병 특검에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김웅, 유이동,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지내고 그렇게 청렴하다고 하는 최재형 씨. 최재형 씨, 참, 요즘 최재형 씨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근태 비례대표 의원까지 찬성한다고 쪼고 돌아섰고. 그래서 만약에 국힘당에서 8명 정도가 최혜병 특검을 찬성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재결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 현재 국회는 21대 국회인데 6월이 되면은 22대 국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국힘을 제외한 야당이 6개 당인데 그 국회의원이 192명이에요. 근데 8명이 야당 쪽의 주장에 동의하면 200명이 되죠. 그러면은 다시 이 특검을 발의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현재 이제 찬성을 표현한 사람들 중에는 최재형처럼 22대 국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김근태 씨도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8명이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로 몰립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재명을 체포하자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체포해도 좋다라는 표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유창원 전담 판사가 기각하는 바람에 일이 완전히 꼬였고 이재명은 총선에서 이기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죠. 그 반대 상황으로 윤석열은 지금 몰리고 있는 건데 이재명이 누렸던 그 대운을 윤석열 대통령도 누릴 수 있는지 잡을 수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거 못 잡으면은 끝이죠. 뭐 당장 끝나진 않겠지만은 이제 계속 밀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지금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 뭐 누등등이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열정이 안 보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무수석 홍철호 씨나 민정수석들이 김주현 씨가 열심히 뛰느냐 그건 제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국힘당의 리더들이 뛰는 걸 보게 되면은 별로 맥이 없어요. 그리고 차기 대권 후보 중에 하나인 나경원 씨가 이 특검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안 채우고 물러서는 것을 전제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22대 국회에 당선된 사람인데 그는 윤 대통령하고 같이 서울대학교를 다녔죠. 몇 년 후배. 79학번, 82학번이니까 1학년 때 4학년쯤 되겠구나. 지난번에 그 저출산 무슨 위원장 하는 것 같고 지금 나 의원을 좀 몰아붙였었죠. 거기에 대한 반발인지 아니면 자기 소신인지 윤 대통령하고 알만한 사람인 나경원 의원이 개헌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지지해야 되는 층들이 축축축축 무너지고 있어요. 이재명을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체포동의안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딱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결이 되고 그런데 유창원 판사가 뒤집고 난 다음부터는 이재명을 체포하는데 동의했던 사람들을 수박으로 몰면서 개딸들이 득세하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강화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 특검법이 이제 며칠 후면 처리가 될 텐데 재결될 텐데 재결은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나면은 민주당처럼 친윤 세력이 권력을 잡느냐? 아닐 겁니다. 반대로 반윤 세력이 늘어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제 황우려 씨가 얼마나 비대위원장을 한 몇 달 하겠죠. 그 다음에 당대표를 뽑을 때 한동훈 씨를 추대하는 세력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하고 관계는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포스트 윤석열을 바라는 세력들은 누구를 옹립해야 되는지 보다가 한동훈 씨의 가능성을 보고 그쪽으로 몰려가서 그를 추대하다 보니까 한동훈한테 사람이 몰리면 몰릴수록 반윤은 강해집니다.
제가 처음부터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빨리 등판시켰다라고 봤었는데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수박을 잡아라 하는 친명계가 득세했던 민주당과 반대로 윤석열을 약화시키자라는 게 여당 안에서 더 커질 겁니다. 지금 이것저것 보도를 보게 되면 왜 윤 대통령은 친윤 인사들만 자기 측근에 두느냐 그러는데 친윤 인사를 둬야만 그나마 통제를 할 수 있을 텐데 친윤을 안 들면 점점 힘을 잃을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 저는 궁금해요. 그걸 돌파해낸다면 지난번 추윤 배틀 때 추미애하고 싸울 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 묵묵히 견뎌내면서 뚝심으로 이겨내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은 본인이 대한민국 1인자이기 때문에 뚝심만 부려서는 안 됩니다. 권모술수를 포함한 정치적 행동을 해야 돼요. 저는 두드러 패야 할 대상으로 김정은을 꼽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를 움직이게 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김호중 씨는 지금 그를 도와주던 매니지먼트 회사가 이제 거의 폐업 수순으로 들어갔죠. 뭐 돈 문제가 굉장히 클 거예요. 뭐 선수금을 미리 처리한 게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번 음주운전 사고 냈을 때도 누구를 대신 자수시키면서까지 예정됐던 콘서트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구속이 확정되면서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제 뭐 돈 문제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도주했다고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있는 9개를 잃는 게 아까워서 최선을 다했다가 10개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냥 9개 잃고 말았으면 1개라도 건지는데 물론 1개 갖고 재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거기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를 갖고 100을 만들죠.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백의정권에서 풀려났을 때 조선 수군이 전멸을 해서 배가 12척밖에 없을 때 그는 신유 12척 저한테는 12척의 배가 있으니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싸워서 명랑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그게 천재죠. 이제 그런 능력을 김호중이 보여줘야 돼요. 노래로서 하든 뭐 하든. 그 이상민 씨인가요? 가수. 그도 뭐 많은 빚을 졌다가 이제 다 갚고 재기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데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든지. 근데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김호중 씨는 그렇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지금 3년도 안 남아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이걸 극복을 하고 자기 권력을 되찾고 대한민국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못하면 하야 탄핵이죠. 자,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옵니다. 진짜 사람 믿을 수 없죠. 하기야 뭐 굉장히 위기에 처하면 자식들도 아유 아버지 왜 그랬어 하고 비난하고 가족들도 비난하고 다 등 돌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족들이 당신들한테 등을 돌리는 거 경험한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제 주장이 강해서 근데 난 옳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등을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뭐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각오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세월은 오래 걸립니다. 그걸 뒤집는데 윤 대통령은 지금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칫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만 고립될 수도 있어요. 이걸 극복을 해야죠. 단호한 수, 배짱 보여줘야 됩니다. 추윤 배틀 할 때처럼 묵묵히 뚝심으로 갈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고 하니까 단호한 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을 쭉 봤는데 별 내용 없어요. 그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한반도 비핵화에 3국이 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핵무기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미 핵이 가진 거는 한반도 비핵화 쪽으로 오라라고 권유만 하는 걸로 끝나거든.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주면 안 돼요.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잖아요. 근데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가만히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북한 핵을 제거하는 작전을 감행한다든지 그런 보관을 들고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로 밀어붙이는 배신들이 외교에서 보였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단호한 배짱과 결심으로 트럼프처럼 가장 비교하기 좋죠. 해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